네, 반갑습니다. 꿀조먹입니다. 비트코인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 브리핑에 대한 영상 보고 그 다음에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하는 브리핑을 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2주 전에 올린 영상, 5일 전에 올린 영상, 그리고 2일 전에 올린 영상, 이 세 가지를 다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캔들의 방향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왜 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브리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앞에 부분엔 했지만 그 뒷 영상에는 더 적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에 있는 영상을 다 보시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웠던 월봉 마감 D-Day 5일 그 영상을 보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좀 어떻게 보고 있냐에 대한 브리핑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은 뭐 이 박스권 횡보는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고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롱의 힘이 좀 많이 남아 있고, 이 박스권을 깨는 그 시점부터로 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초록색 구간에서는 당연히 뭐 각도와 그런 여러 가지 작도 뭐 다른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겠지만 어느 정도 비중 있는 롱을 좀 들어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동일하게 뭐 주황색을 오건 이 빨간색을 뚫건 혹은 이 초록색을 오면은 다시 라이브 방송을 키거나 시황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시황 영상에서 이렇게 박스 3개 치고 가로 저항까지 알려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박스는, 그리고 제가 이제 톡방에 브리핑 했을 때 캡처된 사진을 보시면은 이 구간에선 빨간색 박스, 이 구간에서는 노란색 박스, 이 구간에서는 초록색 박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구간이 노란색 박스인 이유는 이 보시면은 여기 구간이 이렇게 한 번에 슝 올랐잖아요. 동일하게 이 구간은 이렇게 슝 내릴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가 슝슝 갈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값까지 캔들이 움직였죠. 보통 이런 박스권은 중앙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눌림이 나오면 박스 구간에 중앙값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상방에 힘이 남아 있어서 분할 익절 하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노란색 박스 중단 부분은 22.9 주봉 몸통이랑 매물대의 피크값이 겹쳐진다 라는 표현을 했고,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박스를 쳤어요. 빨간색 박스 하단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원래 보통 눌림이 나온다 이런 표현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를 뚫리고 여기 구간까지 우선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박스는 중단값까지 어느 정도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때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가로 저항은 월봉의 양음을 정하는 여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봉이 아직까지 양봉이고, 이 봉이 음봉으로 마감할지 양봉으로 마감할지는 5일 뒤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큰 무빙이 나오기보다는 박스권 횡보를 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월봉 마감이 그때 열흘 이내로 남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무빙보다는 박스권으로 횡보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주봉이지만 주봉은 지금 음봉으로 비석형 그리고 도지형 캔들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이 캔들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도 2주나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서 큰 눌림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월봉과 주봉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일시적이지만 월봉이 음봉으로는 떴었어요. 왜냐면 아까 그 월봉의 가로 저항까지 눌림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월봉 마감이 2일하고 15시간이 남았었는데, 이 가로 저항은 굉장히 중요하고 음봉이 일순간이지만 조금 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월봉이 음봉으로 뜨는 그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거의 95% 정도에서 98% 정도 숏이 펀비를 받습니다. 이제 그것도 좀 잘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쓰는 거래소는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이낸스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바이낸스를 쓰는 이유는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비트코인이 롱이
펌비를 받았습니다. 일순간이지만 다시 지금은 숏이 펌비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부근까지 왔을 때는 이제 모두가 좀 숏을 좀 대부분이 잡았다는 거죠. 모든 거래소. 바이낸스가 일단 메인이기 때문에 바이낸스 말고는 다른 펀딩비 분석은 제 기준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낸스 차트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바이낸스 기반 거래소를 쓰는 거고요. 주봉을 보시면 안 좋은 건 맞아요. 그쵸? 주봉이 이게 그때 제가 촬영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더블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뒤집으면 아마 납득이 가기 더 쉬우실 거예요. 쌍바닥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쌍바닥에서는 상승이 나오는 게 일반 베이스적인 해석이니까 이게 다 답은 아니지만 그냥 조금 더 러프하게 보자면 지금 더블 바텀의 캔들의 형태구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원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트는. 그래서 주봉이 지금 되게 바닥이 흔히 말해서 견고해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는 다 그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뭐 하단과 하단을 이은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누구나 그을 거다. 근데 분명히 이 넥라인을 긋지 못하면은 조금 유의미한 구간 해석이 힘들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구간은 계속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 넥라인 부근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지지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유의미하구나. 제가 이제 여기 캔들에서 이 브리핑을 했었죠. 지금 넥라인에서 안착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캔들이 움직이기 전에는 넥라인을 찍고 움직이는 그런 레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유의미한 넥라인이라면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테더가 오르면 비트는 숏이겠죠. 그래서 그런 분석을 여기서 이제 보라색 넥라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가중치를 두고 이 시장을 해석을 했던 거죠. 여기 3개의 포인트의 채널을 찍으셔야 돼요. 여기 그리고 그러니까 비트가 눌림을 조금 유의미하게 보여주려면 테더가 이쪽 채널 안으로 인을 해야 합니다. 채널 인을, 그러니까 뭐 움직임이 뭐 어떻게 나오던 여기서 이렇게 뭐 안착받으면서 올리든 이쪽 채널 안으로 인을 해야 비트가 조금 눌릴 확률이 좀 높겠구나라는 해석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둘 수 있습니다. 테더의 그 일순간의 무빙으로 비트가 어떻게 될 거야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든 해석인 것 같고, 좀 큰 뷰에서의 해석에 가중치를 많이 두면서 테더를 저는 분석을 하는데,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뭐 이 넥라인 같은 거 포함해서 이런 중요 추세 부분에서 어떻게 테더가 움직이는지를 보면은 테더가 이렇게 움직이니 비트가 이렇게 될 확률이 조금 더 높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지금 1,300원을 한번 찍은 다음에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 채널을 조금 이탈하긴 했는데 동일합니다. 달러가 유독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다시 여기 채널 인을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상방의 힘이 아직은 좀 남아 있을 확률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달러 차트에 대한 브리핑을 이제 제가 원래는 하지 않지만 라이브 방송 비롯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달러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중장기 면에서 비트와 달러가 디커플링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면 비트에서 눌림의 현상이 나옵니다. 달러가 여기 이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조금 더 아직 상방의 힘이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운이 좋게 좀 그 결과값이 지켜진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지금 현 구간은 이 하락 채널 구간에서 좀 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만약에 이 하락 채널을 상방 돌파하지 않으면은 하락 채널이기 때문에 숏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채널을 뚫으면은 좀 많이 올라갈 확률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구간은 채널 주도 장이기 때문에 채널 작도를 하지 못하면 아마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거나 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타임스태프를 찍어 드렸으니까 이 채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웬만하면 따라 그으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뭐 제가 그은 모든 작도 이런 게 다 없다 하더라도 이 채널을 지금 잘 지켜주고 있네요. 뭐 여기가 이제 월봉 저항 이런 것들에 대한 가로 저항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여기 퍼스트 터치 그 다음에 세컨 터치 나오면서 비트가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기에서 중단해서 지지를 받고 약간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좀
몇 번 브리핑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터치는 조금 위험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두 번째 터치에 차라리 베팅을 해라. 그게 이제 확인 매매이고 더 안전하다. 손익비가 좀 명확한 그런 구간이었죠. 다시 이쪽에 가면은 또 저항이 되는데 동일합니다. 여러 근거가 지금 큰 뷰에서는 하방이지만 그냥 내려갈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쉽게는 안 가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여기가 계속 지금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냐면 눌림이 나와요. 여기서도 똑같았죠. 하락 채널 그린 다음에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런 캔들의 레퍼런스가 있었어요. 계속 이런 패턴이 나왔었는데 이제 시황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굴파기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은 털렸어요. 두 번은 지켜봤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역으로 세력을 털어 먹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브리핑을 미리 했었죠. 지금 이 상승 채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브리핑도 이후에 할 건데 여기 일단 굴파기 패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아예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나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레퍼런스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저갱 이후에 올라갈진 저도 모릅니다.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캔들에 의해서 이 패턴이 나왔으니까 이 하락 채널을 뚫었을 때 눌림 돌파롱 전략 혹은 돌파롱을 손절로스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거 레퍼런스에 의한 해석을 하는 거죠. 정확하진 않지만 어디서 그려질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건 나오는 걸 봐야죠. 그리고 돌파 매매를 안 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들고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매매는 아닌데 지금은 채널 주도장이고 하락 채널 뚫으면은 쭉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그림이 나올 때 돌파롱을 탈 거고 그렇게 이제 제가 브리핑을 한다고 단톡방에 미리 공지를 한 겁니다. 이게 뭐죠?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해석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을 거야 라고 브리핑을 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잡아요. 차트는 대응이라고 이제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설계를 한 사람은 그게 엄청나게 피지컬이 필요한 매매가 아니에요.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그거 나왔네 하면 일터라도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의 결단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저는 좀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애죠.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전 시황 분석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 어떻게 받고 단톡방 브리핑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제 저의 전략은 일단은 작도를 먼저 조금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하얀색 채널을 껐다 켰다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다시 켰냐면 만일 이 캔들이 여기 안으로 인을 하게 된다면 이 채널의 영향을 받겠죠. 채널 주도장 시장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중단까지는 좀 눌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구간은 상당히 큰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 채널의 상단은. 왜냐하면 저기를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올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뚫리게 되면은 중단까지 가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켜드린 거고 공교롭게 이 채널 상단 그리고 주봉 몸통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피보나치에 의해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아마 대부분은 요 정도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상승 채널은 누구나 그을 수 있는 초상승 추세예요. 여기랑 여기를 이은 건데 타임스태프 보시면은 여기 구간과 여기 바닥 여기 구간을 이은 상승 추세인데 여기로 손절로스 걸고 들어간 사람이 열의 아홉일 것 같은데 로스를 어떻게 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0.3에서 0.4% 쳤기 때문에 여기에다 로스 걸었으면 당연히 직사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하지만 누구나 보는 추세는 좀 깨고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비트코인에. 여기 이 두 개의 작도가 없었다면 당연히 로스가 나갔겠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이유는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보는 작도는 당연히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가 조금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조금 더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롱 타시는 분들은 손절로스 타이트하게 걸고 타세요. 저는 제 20배 롱 죽기 전까지 숏 프릭절 안 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어요. 일단은 롱 평단과 숏 평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 촬영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포지션을 보면은 금액 차이가 별로 없죠.
한번 봅시다. 여기서 롱을 탔고요. 당연히 이제 분할 익절하면서 제가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조금 눌릴 확률을 아직 조금 더 큰 뷰에서는 보고 있고 월봉도 좀 안 좋고 주봉도 안 좋기 때문에 그 관점을 메인으로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뭐 굴파기 패턴이나 혹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제가 이제 좀 유동적으로 하겠죠. 근데 이제 큰 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좀 홀딩 해볼 만하지 않을까. 배율이 높아서 원래 당연히 빨리빨리 익절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은 저와 동일한 전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당연하죠. 제가 뭐라 그랬죠? 계속 숏을 받기 위해선 롱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롱이 없는데 숏을 그렇게 큰 비중으로 혹은 그렇게 크게 베팅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숏만 보는데 딱히 근거 제시는 없어요. 레퍼런스에 의한 근거나 해석이 아니에요. 혹은 롱이 없는데 숏을 그렇게 잡는다? 저는 그 매매가 우상향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리스크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매를 10번 하면 저 매매는 돈을 잃겠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오르더라도 좀 하방을 보는 그런 전략을 취했으면 당연히 여기서 롱을 탔어야죠. 여기서 롱이 없는 사람이 무조건 그 분석이 맞아서 숏이야라고 주장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베팅을 해서 돈을 따시잖아요. 와, 저놈 대단해가 아니라 저 사람은 리스크 관리 없이 그냥 숏만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아예 이해 못하고 그냥 매매를 한 거죠. 제가 그걸 했다고 해서 제가 뭐 잘했다 그게 아니라 그런 리스크 관리가 없는 매매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건 아예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홀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홀딩 못해요. 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니까. 손절로스를 어디로 잡으실 거고 그걸 어떻게 리스크 관리하실 건지 본인이 미리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초반부터 얘기를 했었죠. 저는 여기서 더블탑이 그려지는 확률을 좀 높게 볼 거라고. 고점을 높이는 더블탑이 될지 고점을 낮추는 더블탑이 될지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나오면은 좀 이렇게 하방으로 가는 뷰에 베팅을 할 거라니까 여기서 제가 롱을 비중 있게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비중 있게 들어갔고 그 롱을 다 익절을 못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숏을 위해서 받을 준비를 할 거니까. 더 올라가면 롱으로 해칭이 어느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제가 5배 롱과 20배 롱 두 개 다 들고 있을 수밖에 없죠. 타점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5배로 롱을 타고 타점을 주면 거기다는 로스를 잡고 좀 땡기기 위해서 20배로 들어간 거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5배 숏이 있고 20배 숏이 있는 거예요. 왜? 타점을 줄 수도 있고 제가 못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배와 고배를 두 개 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리스크 관리라고 하죠. 여기 하얀색 채널 요거까지 좀 알려드리자면 1시간 봉에서만 그을 수 있다라고 이전에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요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여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제 유의미한 지지정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나오고 있고 여기서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채널을 신뢰해도 되겠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눌림이 나올 때 다시 일반 작도에서 켜서 쉐어를 해드렸던 거죠. 5일 전 영상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월별 이제 변동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요걸 보시면은 만약에 2월에도 조금 더 큰 상승을 했으면 그 다음 달에도 조금 상방의 힘이 많이 남았다고 좀 보는 것에 좀 많이 가중치를 두었을 텐데 첫 번째 달에 큰 상승 이후에 좀 흐지부지 하면은 다음 달은 좀 내렸던 움직임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변동률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도 나름 통계를 내고 있었는데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큰 상승을 보여줬으면 다음 달에도 훨씬 더 많이 오를 거에 가중치를 두면서 시장을 바라볼 텐데 아직까지는 월봉이 8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여기에서 뭐 엄청나게 더 많이 오르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조금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금 납득 가능한 그림을 그려줄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나오면 그때 다시 지금과 동일하게 시황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분명히 지금과 동일하게 시황을 촬영한다고 했고 제가 원하는 움직임 혹은 제가 분석했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겁니다. 아직 월봉이 2일이 남았어요. 만약에 얘가 음봉이 나오면 비트코인은 음봉으로
월봉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이 월봉으로 음봉이 나왔을 때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기분 좋았던 적이 없어요. 여기 이거는 조금 논외의 캔들인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일단 눌림 이후에 크게 오른 한 번은 기분 좋았고 나머지는 기분이 안 좋았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캔들을 뒤집었을 때 주봉 쌍바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눌리는 쪽에 저는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그 뷰를 받고 그거에 맞게 베팅을 하기 위해서 롱을 이제 안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일정이 나왔으면 제가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했을 텐데, 저도 뭐 사실 텔레그램에서 그 일정을 긁어오는 거이고, 사실 뉴스는 저는 크게 가중치 두면서 차트를 분석하거나 베팅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 일정이 나오면 뭐 월봉이 마감하고 나서 브리핑을 다시 올리거나 아니면 그때 라이브를 키거나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것저것 설명하고 풀이하는 쪽의 브리핑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원래 사실 이런 거를 별로 안 하는 거를 좀 원칙으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브리핑을 하게 되거나 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아는 정보를 점점 더 노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장은 제로섬 게임 시장이거든요. 남이 몰라야 내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따르면 사람들이 돈을 잃어야 해요. 이게 역겨운데 이 사실이 그래요. 행복한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좀 다른 해석들처럼 몇 K가 저항이다라고만 해석하는 거는 제 기준에서 그렇게 조금 신뢰가는 분석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원래 분석을 안 하고 차트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시황을 찍게 되면.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시황을 움직임이 나와도 완전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딱히 브리핑을 안 했었는데,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공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촬영을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굴파기 패턴이 아니면은 조금 올라왔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방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면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합니다. 제가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튜버든 누구든 그냥 저렇게 보는구나 하고 넘기셔야지, 그거에 너무 막 엄청나게 가중치를 두시면서 해석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틀렸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보상도 할 수 없고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보는데 얘도 저렇게 보네. 그럼 내가 보는 거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면서 해석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시황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돈을 벌려고 이 시장에 왔습니다. 근데 그 돈이 당연히 큰 금액이면 좋지만 저는 적더라도 꾸준하게 버는 매매가 조금 더 건강한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는 천차만별이지만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들었을 때 그걸 수용해야만 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피드백을 듣고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그거는 내가 뭔가 들었어, 저거 좀 괜찮네, 그럼 다음에 저거 가중치 둬서 나도 써먹어야지, 이렇게 어디 노트에다 기록을 하시든 포스트잇으로 붙여놔야죠. 그 피드백은 기억은 날 수 있어요. 근데 실매매에 적용하기까지는 당연히 경험치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장에 왜 왔다? 돈을 벌려고 왔다. 돈을 벌려고 왔으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한다. 그게 맞겠죠. 그리고 분석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그 분석에 맞게 베팅은 누구나 못합니다. 당연히 리스크 관리적으로 그걸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베팅을 해야 되지만 돈을 안 넣으면 돈이 안 나와요. 이 시장은 원래 그런 시장이잖아요. 알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아는 자리 나오면 스탑로스 걸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감함도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오늘 시황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